여기 김재인 병장 맞으시죠? 아닌데요. 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목도권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지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이즈백의 일일 진행자로 나오게 됐는데요. 요즘 드라마 DP 굉장히 핫하죠. 뉴스 이즈백에서 실제 DP 출신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P 출신 배우 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훈 배우님 저희가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요. 저 되게 쉽게 허락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육군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고 이런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12년도 4월에 입대를 해서 이제 14년 1월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21개월 중에 1년 반 정도를 DP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23명 정도 탈영병을 잡았고요. DP병에 대해서, 이 보직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디설터 펄스윗이라고 탈영병을 전문적으로 잡는 체포조를 얘기하는 그 약자거든요. DP가 네네. 특수한 보직이어가지고 한 사단에 2명 정도가 보통 있거든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육군의 보직이죠. 저도 이렇게 드라마 DP를 보면서 DP병에 대해서 처음 접해가지고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우선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훈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탈영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장한 채 군부대를 탈영했던 사병 2명이 오늘 오후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할영병 현지 이탈. 일병이 그렇죠. 무장 탈영 현지에서 군병력에게 이탈한.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신병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탈영을 하는가 하면 어제는 사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부대 소대장 25살 이런 강모 경우에는 소위가 산속에서 부대를 진짜 이탈한 뒤 생활을 했던 26일째 걸까요? 행방이 제 묘연한 생각은 것으로 아마 다른 데로 가지 알려졌습니다. 탈영병이 않았을까. 서울 시내 편의점 4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가 군용 트럭을 몰고 탈영했습니다. 탈영 사건도 지난 5년 동안 3,000건에 진짜 달하는 것으로 많네요. 하루에 나타났습니다. 2명. 지난 7년 동안 군에서 숨진 장병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1,000명 이상 탈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은 탈영 대부분이 병사들의 부적응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경합동수색대 천여 명은 이 시간 현재 근데 이게 또 탈영하고 나서 DP병한테 붙잡혀 왔을 때 좀 큰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자살 사건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네. 위해서 DP조가 이제 데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DP조가 현장에서 뭐 수갑을 채우긴 하는데 체포해서 막 끌고 온다가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셔온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맞는 것 안전하게 같아요. 데려온다. 네. 엄청 이전 사건들부터 지금 뉴스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괜히 지금 드라마 DP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탈영병은 줄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4년에는 탈영 사건이 400건이 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91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100건 가까운 탈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P에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처음으로 DP병 자체를 어떻게 뽑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없어진 306 보충대에 이제 입소를 했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무술 유단자들을 다 선발을 했고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헌병은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당시에 거기서 또 체력장 같은 거 막 해서 헌병으로 뽑혔죠. 저 또한 이제 DP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게 그냥 나는 헌병이구나.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야지. 후반기 교육 가서 거기서 조교들이 말하더라고요. 탈영병 잡는 DP조 여기서 뭐 니네도 나중에 뭐 한 명쯤 될 거야 여기서. 한 명. 뭐 몇백 명이 있었는데 뭐 한두 명은 여기서 DP가 될 거야 하면서 DP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핸드폰도 쓰고 가면 머리 긴 애들도 있어. 그렇구나 하고 자대에 갔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간부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군인 같지 않은 네, 모습이어서. 군인 같지 않아서 머리도 막 많이 길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길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구나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딱 갔을 때 그 선임이 전역을 할 분이어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수사관님 눈에 띄어서 딱 된 거죠. 드라마 같네요. 네, 진짜 네. 드라마처럼
수사관님이랑 면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 조금 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 네. 이렇게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강훈 배우님은 어떤 유단자신 거예요, 지금? 어릴 적에 태권도 선수를 했었고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체대를 나왔습니다. 그런 게 다 반영이 됐겠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유단자 출신을 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드라마를 보면은 탈영병을 잡아올 때 흉기를 든 탈영병을 뭐 상대하기도 하고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긴 해요.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은 모르죠. 저희가 그쵸, DP라는 그쵸. 거를 딱 마주치고 선임이랑 이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좀 작전도 짭니다. 이렇게 내가 앞에 있고 너가 뒤에 있어. 대부분 일단 가서 저희가 막 경찰들처럼 야 너 누구지 하면서 막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일단 먼저 확인합니다. 저 누구 병사 맞으시죠? 하면은 대부분 섬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많거든요. 그때 빠르게 수갑을 채워야 돼요. 다르게. 당황할 때 빠르게 수갑을 채우고 잘 데리고 오면 되는데 실제로 위치를 추적하기도 하고 뭐 성매매 업소에 잠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드라마에서 실제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뭔가 그런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탈영을 한다고 해서 바로 IP 추적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탈영이 밤 8시에 보고가 오거든요. 휴가를 복귀를 안 하시는 분들. 일단 보고가 되면은 바로 저희가 집이나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데를 수사관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못 잡는다. 그 다음날 이제 정보병이 군 판사한테 IP 추적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 군 판사가 내주면은 그거를 모든 곳에 다 뿌립니다. 그 사람이 핸드폰을 킨다거나 로그인을 하면은 그냥 5분, 10분 내로 IP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켰다고 해서 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반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경을 다 뒤져야 되는.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DP병들은 실제 탈영병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이게 그 작가님이 DP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똑같아요. 저도 이제 선임들한테도 맨날 얘기할 때 야 너가 얘였어 탈영을 하면은 어디로 갈 것 같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서 뭐 진짜 이렇게 막 답이 안 나올 때는 계속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고 여자친구, 친구분, 어머니 다 만나러 다니고 성매매 업소 잔입 같은 거는 한 적은 없고. 그렇죠. 그건 너무 네, 특수한 그거는 케이스죠. 약간, 네. 네. 체포하는 과정도 궁금했어요. 이게 미란다 원칙 같은 거를 말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던데 네. 좀 그 과정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PC방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몰입이 가능하신가요? 그냥 뭐 여기 김재인 병장 맞으시죠? 아닌데요. 사진 여기 김재인 병장이 맞으시죠? 저 이 아이디로 가입했는데 제 이름 김지인 아니에요. 이 아이디 다 조회해봤는데 이 아이디 다 그 동생분 걸로 가입한 거 다 확인했고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발설한 경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거. 수가 만들어놔도. 인권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제 같이 고속버스 타고 네 진짜 군부대로 가나요? 네, 택시 타고 거의 저희는 택시를 좀 많이 이용했는데 탈영병 한 명 한 명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DP병들은 그 중에서도 좀 유독 기억에 남았던 탈영병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제가 그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경우인데 탈영했다고 부대에 연락이 왔는데 집에 있을 거래요. 그 부대에서 얘는 집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된다고. 뭔 소리지? 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삼촌이 엄마를 때려서 내가 걱정이 돼서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 그러면 휴가를 조금 더 줄 테니까 더 있다 와 편의를 봐준 거죠. 그래도 시간이 됐는데도 안 된다. 저희가 나갔죠. 얘가 계속 막 울면서 진짜 못 들어가겠다고. 만약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 가정사가. 네네.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막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이제 좀 막 회유를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수사관님 이거 조금 케이스가 좀 그런데 차라리 휴가를 더 아예 그냥 다 땡겨버리는 게 어떠십니까? 일단은 잡아오라고.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니네 뭐 안 잡아오면 니네 뭐 징계 먹을 줄 알아라. 어머니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라.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탁 끊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또 갔죠. 일단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서 잘 수사관님이랑 수사 잘 받고 수사관님 얘기를 잘 하시면은 별일이 크게 없을 거다. 근데
이거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받아서 육군교도소 갈 수 있다. 인생의 빨간 줄 긋고 싶냐?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제가 바로 그냥 채워버렸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그러면은 그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수갑을 차는 거 모습 보잖아요. 그럼 대성통곡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막 저희가 어머니한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드님이 엄청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절차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달래드리고 얘도 막 엄마 미안해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저희는 어떻게 하면서 잘 해드리고 그냥 빨리 약간 달래드리고 모셔왔죠. 네, 그게 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 그러게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탈영병 그 자체가 아니라 왜 탈영을 했는지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드라마 DP에서도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잘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마주했던 탈영병들의 탈영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탈영 이유가 되게 사실 여러 가지예요. 제가 다 모든 탈영병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대다수가 군대 악폐습과 제한된 생활들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군대 자체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드라마로 보기에도 저기에서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일 것 같거든요. 이게 탈영이라는 게 진짜 그런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탈영병들이 계속 탈영병 하는데 이게 범죄자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군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견디지 못한 것뿐이고 그때 당시 잠깐의 그 불안한 심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